요새는 유튜브에 워낙 많은 영상들이 올라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스피싱 영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실례지만 김학수 씨 되시죠? 예. 제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종혁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제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본인과 연루가 된 사건 때문에 연락을 좀 드렸는데요.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예. 이번 사건은 불법 명의도용 사건인데요. 네. 저희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금융범죄 사기범으로 예. 검거를 좀 했습니다. 네. 예, 한 건에는 얼마 정도가 예치가 돼 있으신 거예요? 되게 소액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술해 주시면 하나는 100에서 200 있다고 기재를 해드렸고 하나는 소액건이 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네, 이 외에는 본인 자산으로 등록될 만한 건 전혀 없으시고요. 네.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계좌 추적을 할 거예요. 그 3-4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고. 야,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외소가 그런 거를 보이스피싱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뭐 이제는 다 알 만큼 아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뭐 다른 변호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계좌 번호를 요구한다거나 뭐 어떤 돈을 이체하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제 조직들이 이러한 식으로 많이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연수원 마지막 학기 때 검찰청에서 우리 시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 시보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피의자라든지 참고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 검찰청입니다. 몇 시까지 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 전화를 하면 한 개중에 반절 정도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거나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경우에는 저희는 보이스피싱 아니니까 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검사실로 연결해 달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를 하시면 또 그분이 검찰청 통해서 전화를 해서 본인이 사건과 관련된 일로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오히려 이중으로 좀 뭐 검찰청의 업무가 방해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 제가 본 가장 핫했던 기사는 딸이 엄마한테 뭐 급하게 살 게 있으니 카톡으로 카드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한 그런 기사였거든요. 와 진짜 저 말투 좀 보세요. 저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은데 저 같아도 저런 상황이었으면 속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가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연락이 오면 저 같아도 뭐 저런 경우에 카드 번호를 뭐 찍어서 보내준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곽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시죠? 그죠. 저희가 이제 엄마 세대 되면 당연히 이런 게 이제 사기 범죄 일환이라고 상상도 당연히 할 수 없는데 우리 딸아이가 뭐 급하다고 하면서 연락을 오면 저 같아도 뭐 아무 의심 없이 당연히 사진 찍어 보내줄 것 같고 더군다나 딸이 다급하다 그러면 뭐 부모 마음에서는 네, 물 안 가리고 일단은 찍어서 줄 것 같은데 참 이게 나쁜 범죄죠. 사기가 그러니까 이런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참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나마 좀 이 카톡 상황에서는 뭐 현금 피해가 아니라 카드 결제로 인한 뭐 카드 사용에 관련된 피해이기 때문에 뭐 카드 승인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뭐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카드사에 이제 신고를 했을 때 뭐 카드사 결제를 취소해주고 그 뒤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피해자분이 궁극적으로 이제 재산적인 손해를 뭐 보시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금이 된 카드는 이제 이런 범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액 자체가 또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걸 사건화하기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노려서 이런 범죄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카드로 이루어진 12건의 결제가 사기 피해로 인정되어서 모두 취소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차제에 이게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미 뭐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는 계좌가 이제 쓰고 계시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가족관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몸값을 계좌 이체해라. 이런 경우에도 정말 실제로 그런 뭐 예를 들어 유괴라든가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궁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몸값을 즉각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뭐 알려달라고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줘야 어떤 그 적법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시다가 팝업창이 띄어서 그 팝업창에 정보를 입력하라 이제 이런 유형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컴퓨터를 계속 이용하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좀 의심 없이 그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는 경우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인의 이름으로 연락이 와서 아 미안한데 급한데 빨리 돈 좀 빌려달라 이런 유형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 또 재미있는 게 뭐 이런 피해 사례도 많습니다만 이게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범위하게 이런 범죄 유형들이나 피해 사례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을 때 또 이렇게 재치 있게 또 재미있게 대처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역관광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뭐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김민주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는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은행권에서 어디시라고요?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수원지검의 검사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성함이? 전금우 수사관입니다. 아니요, 검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검사장님 전화 성함 모르는 직원분도 계신가요? 아직 배속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보이스피싱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어중간하지 마시고요. 아, 예, 그럽시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역관광 영상도 좀 봤는데요. 만약에 두 변호사님께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내가 바쁜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바쁜 중이면 전화를 바로 끊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지하철 안에 이제 출근 중이어가지고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끝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이게 그냥 저는 뭐 검찰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뭐 대략적인 건 아니까 되게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고 뭐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게 실제로 전화를 받으셨다면 담당 검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거든요. 꾸며낼 수 있지 않나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구조를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서 다 끊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번 받았을 때는. 저희는 좀 아니까 이게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이라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일단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순발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저는 일단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 전화를 예상 안 받으시나요? 네. 모르는 전화 받지 않고 그리고 네, 가족 간에도 네,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관공서 이런 데가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잘 그런 금전 요구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식으로 전화상으로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고 이러면 의심부터 해보시고 의심이 들면 전화를 끊은 다음에 해당 관공서로 인터넷으로 요즘 다 검색이 되니까 대표번호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좀 문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렇게 관공서면 차라리 좀 문의를 해본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가족 간은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가족한테 이런 가족을 사칭한 카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근데 그래서 아까 의심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의심하는 게 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공익 광고를 보니까 어떤 이제 피해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 피해 사례를 보면서 아 저걸 왜 속아? 해당 기관에 확인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속아야지.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남일이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례적인 거다. 이례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받으면 같이 이제 대응이라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새 엄청 핫하다고 하던데 이 몸캠 피싱이라는 것들이 이제 피해자 알몸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뭐 웃지 못할 또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몸피카, 그래서 몸캠 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라는 것도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캠 피싱의 경우에도 이제 범죄 사례도 무척 다양해서 뭐 영상 통화라든가
뭐 영상통화를 통해서 사기나 협박, 사진 유포, 뭐 카톡 사기 같은 것도 사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몸캠 피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 협박범들이 즉시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고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뭐 예를 들어 가족들이라든지 회사 사람들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속해 있는 뭐 그런 공동체에 퍼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 돈을 보내주는 것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한번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줘서 이것을 뭐 해결해 보겠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몸캐피싱에 노출이 되면 일단은 좀 절망적인 마음이 들 텐데, 근데 이게 또 좀 모호한 게 사실 그 누가 내 알몸이 인터넷에 유출된다 그러는데 돈을 입금 안 시킬 수 있을까요? 그죠? 예, 만약에 이제 그래서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내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는 일이 최우선이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수사관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증을 교부받으신 다음에 그 교부받으신 확인증을 또 그 은행에 제출을 해야 지급 정지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적인 측면 이상으로 사실 제도적인 측면으로 아까 뭐 말씀하신 특히나 몸게임 피싱 같은 유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몸캠 피싱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우리가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몸캠 피싱의 그 범죄 조직을 체포하는 것보다 또 본인이 그 촬영된 그 영상들이라든지 사진들이 유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보안업체 이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해당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혼자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니까 좀 수치스럽고 이것을 알리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분들과 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몸캠 피싱 같은 경우에 다른 범죄보다 사실 해결이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무리 친한 지인인 경우에도 카톡으로 갑자기 돈을 요구할 때는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어떤 관공서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전화 일단 받으셨다 하면 보이스피싱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절차를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